방송사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현재 공채로 뽑히는 개그맨이나 개그우먼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방송사 출신 공채 개그맨들은 강한 군기로 유명했는데요. 예전에는 말로만 압박을 주는 것을 넘어 신체적인 폭력까지 가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후배들을 엄격하게 훈육했던 14명의 유명 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그들은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14위는 개그우먼 김영희입니다. 지난 1월 야구선수와 결혼 소식을 전한 김영희는 몇 년 전부터 TV에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018년 김영희의 어머니가 채무 문제에 연루되면서 김영희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김영희의 어머니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가 과거 지인에게 약 6,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영희의 어머니는 김영희의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였고 해당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측에서 여러 차례 입장이 바뀌자 대중은 이를 변명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김영희는 자신이 속한 개그우먼 걸그룹 셀럽5에서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영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비투 사건 이전부터 쌓여왔습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보인 태도가 대중에게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송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발언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희가 군기를 잡는 방식은 어땠을까요? 과거 김영희는 예능 프로그램 풀하우스에 출연해 본인의 경험담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개그맨 후배 중 한 명이 녹화 중 실수를 저지른 후 사과 대신 김영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김영희는 그 후배뿐만 아니라 그 후배보다 아래 기수인 후배들까지 모두 집합시켰습니다. 김영희는 후배들 앞에서 너희 선배는 열정 없이 실수를 했고 거짓말까지 했다. 박수 쳐! 라며 그 실수한 후배가 후배들로부터 박수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영희는 이 방법에 대해 막내들은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본인이 잘못을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패널들은 이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현영은 성격이 좀 꼬인 것 아니냐며 직설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정신적 압박 또한 상대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김영희가 왜 비호감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개그맨들이 그녀를 방어해주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13위는 개그맨 김진철입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깜빡이 캐릭터로 활약하며 깜빡이 홈쇼핑 등의 코너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진철은 유행어까지 만들어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KBS 18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동기인 안상태와 함께 광고에도 출연하는 등 당대 가장 주목받던 개그맨 중 한 명이었는데요. 하지만 2005년 5월 후배 개그맨 김지환을 강목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되었고 결국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김진철은 25, 후배 김지환은 29살로 나이는 김지환이 더 많았지만 김진철이 KBS 공채로 먼저 데뷔한 선배였기 때문에 후배들을 불러 훈계를 하며 얼차려를 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도 김진철은 김지환을 후배들 앞에서 마대자루로 폭행하며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는 진술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김진철은 5월 4일 개그 콘서트 녹화 후 20기 후배들을 옥상으로 불러 심한 얼차려를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기 후배들에는 노우진, 박휘순, 신봉선, 유민상, 정경미를 포함한 15명이 있었고 당시 병을 앓고 있던 신봉선을 제외한 나머지 후배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뻥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환은 강목으로 허리를 맞은 후 두통과 뇌진탕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될 만큼 큰 부상을 입었으면 그의 가족은 합의를 거부하고 치료비도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진철 가족의 간절한 요청으로 치료비만 받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진철은 방송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김지환에게 사과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 사건은 코미디언 사이의 군기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최악의 사건으로 평가되었으며 개그계의 강압적 위계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1년 뒤 김진철은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봉숭아학당 코너가 반복적으로 없어졌다 생겼다를 거치면서도 그의 자리는 다시 잡히지 않았고 결국 그는 개콘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김진철은 계속 인기를 이어가며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었겠지만 이후 그는 완전히 방송가에서 퇴출되었습니다. 12위는 개그맨 류담입니다. 2003년 KBS 18기 공채로 데뷔한 류담은 개그 콘서트의 인기 코너 달인에서 김병만, 노우진과 함께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병만이 주축을 이루는 SBS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도 종종 출연하며 12개가 넘는 나라를 함께 다니며 많은 시청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초기 활동 당시에는 다소 통통한 체격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체중이 많이 증가해 큰 체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다만 친근한 인상 덕분에 시청자들은 류담을 귀엽고 친절한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방송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2017년 개그맨 황현희와 김대범은 개인 방송에서 과거 개콘의 군기 문화를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은 18기 선배 한 명 때문에 19기 개그맨들이 일산의 한 공사장에 집합해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19기 후배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공사장에서 머리를 숙이도록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황현희는 엎드려 뻗쳐를 하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으나 해당 선배는 그의 뺨을 여러 대 때렸고 결국 그는 다시 얼차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그 선배가 누구인지 질문했고 김대범이 이를 L 선배라고 칭했습니다. 당시 18기 출신 중에서 이수근이 이씨 성을 가졌지만 황현희가 이를 정정하며 L이 아니라 R 선배라고 밝혔습니다. KBS 18기 멤버에는 장동혁, 강주희, 이수근, 김진철, 서남용, 류담, 오지연 등이 있는데 R성을 가진 사람은 류담뿐이라 그가 바로 해당 선배임이 유력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그맨 장동민도 유튜브에서 선배 개그맨들의 군기 문화를 언급하며 후배들을 집합시켜 2시간 동안 대기하게 한 뒤 얼차려를 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군기 문화가 싫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개그 코너를 준비시키고 그 위 선배에게는 군기를 잡는 역할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선배에게 이 사실이 들켜 선배는 장동민과 그 밑에 후배들을 집합시킨 뒤 장동민을 질책했습니다. 이어 장동민에게 얼받지? 네가 얼받은 만큼 후배 교육을 잘 시켜라라고 말해 군기 문화를 없애기는커녕 더욱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해당 선배가 누구인지 추측하는 댓글을 남겼고 한 네티즌이 유담이라고 언급하자 장동민과 유상무가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류담의 결혼식에는 19기 후배 중 황현희만 참석했을 뿐 나머지 후배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후배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류담은 첫 결혼의 실패 후 재혼하였으며 다이어트에 성공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그맨으로서 어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떠오르는 사례로 보입니다. 11위는 박미달입니다. 1998년 3월 2일에 처음 방송된 순풍산 부인과를 기억하시나요? 이 드라마는 약 2년 동안 안방극장에 신선한 웃음을 안겼으며 한국 시트콤의 거장 김병욱 감독이 연출하여 대한민국 시트콤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오지명, 선우용녀, 박미선, 박영규, 이태란, 김소연, 송혜교 등 당대의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며 용녀 와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와 같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송혜교는 이 작품을 통해 청춘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트콤에서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는 박미선과 박영규의 딸로 등장했던 초등학생 캐릭터 박미달입니다. 귀여운 외모와 사랑스러운 연기력 덕분에 큰 인기를 끌며 국민딸로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큰 주목을 받는 만큼 학업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기가 어려워 결국 시트콤에서 중도 하차해야 했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위는 김성은입니다. 최근 방송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박미달로 돌아온 배우 김성은은 과거의 귀여운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오히려 학업과 스케줄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고, 그로 인해 자책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밝고 천진난만한 미다리와는 달리 실제 김성은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소속사 대표가 사업 확장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고, 가까운 연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충격적인 이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못한 일이 지금까지도 깊은 후회로 남아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성은은 모든 안 좋은 일이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제 탓처럼 느껴져요라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오은영 박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바보 증후군이라 불리는 에듀퍼리먼트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김성은의 상태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김성은에게 과거의 미다리와는 완전히 이별하고 앞으로는 자책보다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를 권유했습니다. 현재 김성은은 마스크 관련 사업가로 활동 중이며 아프리카 TV에서 BJ로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MZ세대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었던 과거를 잊고 배우 김성은이 TV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9위는 이세은입니다. 국민 드라마 야인시대를 기억하시나요? 이 드라마는 20년 전 방영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평균 시청률 30%, 최고 시청률 51.8%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사쿠라의 사장 나미꼬예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이세은은 일본인 캐릭터로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해 동안 외모와 뚜렷한 이목구비 덕분에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았고, 당시 나미꼬는 새침한 여학생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이영애가 주연한 대장금에도 출연하며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 이후 출연한 드라마에서는 큰 활약을 하지 못하고 곧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이세은은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일반인이지만 보통의 집안은 아니었고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증권사 부국증권의 오너의 아들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3살 연하의 잘생긴 남편과 2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끼를 지닌 이세은은 결혼 후에도 무대를 그리워하며 나미꼬가 아닌 배우 이세은으로서 대중과 소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복면가왕에 출연하거나 이수근과 서장훈이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도 출연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배우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성기 주연의 영화 아들로 오랜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후 둘째를 출산하며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뛰어난 외모를 지닌 이세은이 앞으로도 TV와 영화에서 다양한 매력을 가진 팔색조 배우로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8위는 유민입니다. 여러분은 강호동이 진행했던 연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천생연분을 기억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은 당시 유명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신인 연예인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출연만 하면 대중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은 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인 유민은 한석규 주연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매료되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매력적인 외모와 일본인이라는 독특함 덕분에 여러 방송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나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민은 돈 때문에 한국에 온 연예인이라는 소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놀라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에 있으면 한국이 싫어질까 두려워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고백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착복하고 광고와 드라마 출연으로 월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겨우 10만 엔약 1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 매 끼니를 컵라면과 김밥으로 해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인 아유미가 일본인 흉내를 내며 그를 조롱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매니저와 소속사는 유민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을 가장 사랑했던 유민은
소속사와 매니저의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본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중년 배우로 취급받으며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며 다시 인기를 얻었고 일본에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아픈 기억들이 잘 치유되길 바랍니다. 7위는 박해진입니다.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된 드라마 미치리는 총 89회에 걸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역대급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최고 시청률이 44%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혜선, 이태란, 박인환, 김혜숙, 남은희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이 출연한 가운데 당시 신인이었던 박해진과 이승기가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는 대단해서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했고 원래 50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가 무려 30회가 더 연장될 정도였습니다. 칠공주라는 제목에 맞춰 이름의 돌림의 딸 역할을 맡은 여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는데 특히 까칠한 매력을 지닌 리치리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약간 미친 듯한 캐릭터로 예쁜 외모와는 상반된 태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올인, 바람의 나라, 브레인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승승장구하였고 케이블 방송에서 본인의 이름이 단독으로 걸린 패션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선보이며 모든 여성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미치리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점차 줄어들더니 2018년 이후로는 그녀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미치리의 강한 잔상이 남아있었던 탓인지 4급 의사 역할 등을 맡으며 연기 변신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미치리의 캐릭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조용히 잊히는 길을 선택한 듯합니다. 그녀의 SNS는 2019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으며 팬들은 종종 그녀의 근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SNS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다시 TV에서 최정원의 모습을 볼 날을 기대해봅니다. 6위는 남상미입니다. 햄버거집 얼짱 알바생으로 잘 알려진 남상미는 한양대학교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뛰어난 외모로 연예기획사의 캐스팅 제안을 받아 연예계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영애의 아역으로 출연한 드라마 러브레터로 데뷔한 이후 달콤한 스파이, 개와 늑대의 시간, 김과장 등에 출연하며 뛰어난 발음과 발성으로 대사 전달력이 뛰어난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남상미는 얼짱 이미지로 시작한 많은 배우들과 달리 연기력 논란이 전혀 없던 배우로 유명합니다. 단아한 외모와 훌륭한 딕션을 지닌 그녀는 오랫동안 방송에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죠. 2015년 사업가와 결혼한 뒤에도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왔지만 2019년 이후로는 새로운 작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상미는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양평에서 무려 250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이미 많은 이들에게 유명해져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죠. 양평의 카페를 방문하면 커피를 내려주고 주문을 받는 남상미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남상미 팬들에게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최철호입니다. 1990년 연극님의 침묵으로 데뷔한 최철호 배우는 다양한 연극 무대에 서며 영화 조연으로 연기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점차 대중의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천추태후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하며 전폭적인 배우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09년 KBS 드라마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함으로써 그의 연기력이 인정받았고 주조연급의 배우로 성장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드라마 자이언트의 출연 제의를 거절하고 사극 드라마 동의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최철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는 동의에서 함께 출연하고 있던 배우 손일권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자 후배를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돌며 큰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최철호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폭행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결국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청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폭행을 당한 여자 후배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었고, 함께 동의에 출연했던 배우 박하선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박하선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기사 속의 후배 여성은 내가 아니다. 해당 시간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손일권 배우의 여자친구이자 무명 여배우로 밝혀졌습니다. 최철호는 이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때의 거짓말 이유에 대해 인기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이 나왔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이미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몇 편의 드라마에서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최철호는 인생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택배 일을 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다시 복귀하기를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폭행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4위는 서인영입니다. 서인영은 연예계 활동 동안 크고 작은 논란에 휘말린 적이 많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비매너적인 행동이나 비하 발언을 하여 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JTBC의 최고의 사랑님과 함께 이에 래퍼 크라운제이와 함께 출연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호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부부로 출연했으며 그때의 뛰어난 케미스트리 덕분에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재회는 예능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방송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서인영은 갑작스럽게 하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님과 함께 이 하차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스케줄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SNS에 올린 의미심장한 사진 때문에 하차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러 추측이 돌기 시작했고 서인영의 하차가 제작진과 크라운제이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일부는 제작진이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며 크라운제이가 방송 중 서인영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이 하차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님과 함께 이 제작진을 자칭한 한 관계자가 폭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개미 커플 하차 기사 후 서인영의 SNS를 보고 피해자인 척하고 상처받은 척하는 모습이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어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서인영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X발 대폭발하기 전에와 같은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로에 따르면 서인영은 촬영 하루 전마다 스케줄 변경을 요구하고 촬영 당일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모든 스태프가 대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촬영 예산이 한정적임에도 비행기 좌석과 호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며 제작진과 두바이 관광청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두바이 촬영 마지막 날에는 촬영장에 나오지 않아 크라운제이가 혼자서 촬영해야 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서인영은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자신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소속사 입장문에서는 욕설은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이며 다른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더욱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인영은 몇 차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린 상태라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는 김수민입니다. 2018년 SBS 공채 24기 아나운서로 선발된 김수민은 뛰어난 외모와 최연소 합격자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997년생으로 당시 23살로 만 21세였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로 SBS 아나운서 팀에서 막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는 서울예고를 졸업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이력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인문학 계열을 전공한 아나운서들과는 차별화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그녀에게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합격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9월, 김수민은 자신의 SNS에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는 친구가 아나운서가 된 것을 축하한다.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잘 되길 바란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감안하고 목표를 세워 노력한 것에 대해 축하하고 싶다라고 응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SNS에 김수민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벌써 연예인인 줄 아는 것 같다. 진짜 연예인들이 지나가도 바빠서 신경 쓰지 않는 게 우리 학교 사람들인데 이런 태도는 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수민은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친구에게 글 삭제를 요청했으나 친구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수민의 동기가 잘못했으며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한 김수민의 행동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친구의 행동이 문제였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SNS에 공개한 김수민 역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모습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논란이 되어 기사로 보도되었지만 김수민 아나운서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NS가 많은 이들에게 흑역사를 남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위는 조수혜입니다. 2016년 JTBC에 합격한 조수혜 아나운서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임사에 성공했습니다. 입사 후 그녀는 배우 손예진을 닮은 외모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연예인보다 더 예쁜 아나운서라는 칭호로 JTBC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수혜는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과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인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에 첫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미미샵에서는 셀럽들에게 직접 메이크업을 받으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포맷으로 산다라박, 치타, 토니 안, 신소율 등 여러 연예인들이 출연했습니다. 조수혜는 이 프로그램의 제작 발표회에서 사회를 맡았는데 3년차 아나운서가 이를 매끄럽게 이끌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작 발표회 초반 조수혜는 출연진을 호명하는 데 있어 대본 숙지가 부족해 제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해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출연진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며 집중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시 ENE1의 박봄이 프로포폴 논란에 휘말린 상황에서 기자들이 산다라박에게 관련 질문을 하자 프로그램 관련 질문만 해달라며 정색하며 대답을 편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산다라박과 기자들 모두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수혜는 JTBC의 예능 프로그램 히든싱어 5에서 가수 바다가 출연했던 회차에 패널로 등장했습니다. 노래를 들은 조수혜가 전현무의 질문에 3번은 바다가 아닌 것 같다. 그냥 노래를 너무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바다는 3번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 3번에 있는 사람이 듣고 기분 나쁘겠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수혜의 혹평을 받은 3번 참가자가 결국 바다를 꺾고 히든싱어에서 우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조수혜에게 큰 반격이 된 셈입니다. 조수혜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방송국에서 다소 화제가 되었고 그 이유가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입사 3년 만인 2018년 11월 조수혜는 두산그룹의 장남 박서원과 결혼하기 위해 퇴사하면서 재벌가의 시집가기 위한 수단으로 아나운서가 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아들 하나를 낳아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1위는 배현진입니다. 2008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배현진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BC 재직 중 그녀는 여러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방송인 사유리는 김국진의 프로그램인 현장 박치기에 출연하면서 배현진에 대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사유리가 처음 배현진을 만났을 때 배현진은 사유리에게 예의 없이 반말을 하며 사유리라고 크게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황한 사유리는 몇 살이에요? 라고 되물었고 배현진이 사유리보다 4살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유리는 내가 4살 때 너는 세상에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상대방보다 어린 것으로 생각하고 반말을 하는 것은 확실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 외에도 더 심각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MBC의 양윤경 기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배현진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말 양 기자는 화장실에서 배현진 아나운서를 만났고 그녀가 세면대에서 물을 틀어놓고 양치하는 모습에 너무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잠그고 양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배현진은 양치하는데 선배 눈치를 봐야 하냐며 반응했고 양 기자는 MBC 앵커인데 당연하죠라며 화장실을 떠났습니다.
이후 양 기자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배현진과의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4년 초에는 비제작부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양 기자는 배현진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지만 이번 사건이 자신의 부서 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판단은 나 혼자 내린 것이 아니라 2013년 당시 내 인사 발령을 접한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안 논란이 되었고 2018년에는 배현진이 MBC를 떠나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로 나섰습니다. 배현진은 양치 사건에 대해 선배에게 말할 위치가 아니었다. 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를 했고 상황이 이렇게 커진 것은 아쉬운 일이다. 양 기자가 인사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명하는 것이 유치하다고 느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화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여배우들은 서로 더 예삐 보이기 위해 카메라에 많이 등장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TV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3대 배우보다 예삐 보이고 많이 나오고 많은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여배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남자 배우들 역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남자 연예인들의 레전드 기싸움 탑3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오늘 볼 즐겨라는 MBC 일요일 밤의 한 코너로 연예인들이 출연해 오늘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때 인기를 끌고 있던 빅뱅 출신 승리가 출연했는데요. 당시 지금보다 자리를 덜 잡았던 개그맨 김구라도 특별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김구라는 승리에게 살이 좁진 것 같다라며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승리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아 김구라를 저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승리는 김구라에게 형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여기 있는 게 맘에 안 든다라는 말을 하며 김구라의 심기를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는 오늘을 즐겨라에 필요 없는 캐릭터이신 것 같다라고 공격했고 이에 김구라는 승리가 오늘 나에 대한 컨셉을 잘못 집은 것 같다라며 불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구라는 이어 예능에 대한 가능성이 보인다. 내가 진짜 열받았다. 나한테 한 것처럼 주변 형들한테 해라라고 언급했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빅뱅의 멤버 대성이 패밀리가 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김구라는 승리에게 대성이를 의식해서 부담이 될 거다. 기에는 재석이가 있었지만 여기 프로그램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며 냉정한 독설을 이어갔는데요. 승리는 결국 김구라에게 고분고분 대답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무리 방송 컨셉이라고 하지만 한참 나이가 많은 선배에게 꼬박꼬박 대드는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김구라 역시 당시 막말 컨셉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대놓고 선배를 무시하는 승리의 모습이 더욱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김구라는 자신도 막말을 잘하면서 남이 막말을 자기에게 하는 것은 못 듣는 것이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승리는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빅뱅까지 탈퇴하게 된 것을 보면 싹이 노랗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지난해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는 방송인 이상인과 이창명이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6년 동안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창명과 이상인은 KBS 출발 드림팀에 오랜 시간 함께 출연하며 굉장히 가까워졌고 친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거지 대첩 이후로 진짜 연락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6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설거지 대첩은 지난 2014년 일어났는데요. 당시 출발 드림팀 시즌2가 새로 시작했는데 이때 출연한 이창명은 밥을 먹고 있던 3명의 동생들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창명은 밥을 먹고 있던 이상인에게 12조로 말을 걸며 설거지 여태까지 몇 번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상인은 안 했다. 라고 대답한 후 밥을 먹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나갔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밥 먹는데 설거지 가지고 따지니 밥맛이 떨어졌다.
내가 가든 이창명이 가든 누구 하나는 가야 할 것 같다라며 이창명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이상희는 이창명에게 적당히 해라. 내가 만만해 보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이창명은 그만해라라며 대화를 피했는데요. 이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나가면서 설거지 대접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상희는 설거지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창명이 출발 드림팀에서 이상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덤블링을 했는데 이 때문에 발목에 부상을 입어 6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창명은 이상인에게 6개월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이상인은 6개월 후 돌아간 방송 현장에서도 이창명이 자신을 외면하자 그런 감정들이 쌓여 폭발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이후 6년 동안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수 전진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아이 콘택트에 신청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분명 어느 한쪽만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창명의 행동이 이상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 설거지 대첩 방송 당시에도 네티즌들은 이상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까? 다. 설거지 대첩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 다양한 논란을 만들었던 이창명. 앞으로는 좋은 방송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난 1999년 데뷔해 다양한 배역을 통해 연기력을 입증한 지성. 지성은 배우 이보영과 지난 2013년 결혼해 슬아에 일남 일녀를 두었고 SNS를 통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역을 많아도 완벽히 소화해내고 다정한 남편, 아빠, 배우의 이미지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성도 사회생활을 할 땐 마냥 다정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 방송된 드라마 뉴아트 3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의학 드라마였습니다. 지성은 배우 김민정, 조재현, 이지훈, 장현성 등과 함께 연연하며 완벽한 흉부외과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은 뉴아트 제작 발표회를 앞두고 돌연 불참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라마 제작 발표회는 드라마 방영 직전 출연 배우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며 드라마에 대한 흥보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에 출연 배우가 불참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지성의 소속사 관계자는 무리가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면 그 속 JS 픽처스에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성의 이런 돌발 행동은 구설수를 만들었고 여러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뉴하트는 지성이 군 제대 이후 처음 선보이는 복귀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연예지에 실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남자 배우의 행동이 드라마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사 속에 언급된 남자 배우는 지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배우가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집안에 일이 있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었고 출연료 문제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라마 포스터에 적힌 자신의 이름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이 부분이 조율되지 못했고 결국 보이콧을 하기 위해 제작 발표회를 물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배우의 이런 행동에 여러 드라마 관계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고 언급하기도 민망한 유치한 이유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재현은 지성에게 이름 순서를 양보했고 이미 만들어진 포스터도 가능하면 다시 제작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합니다. 배우들의 이름이 언제 나오냐는 문제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10년이나 선배인 조재현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이라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성이 조금은 과욕을 부린 듯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드라마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조용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배우들의 선배가 된 만큼 이런 일은 없겠지만 욕심을 조금 버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